너가 10억 넘기는 거? 자, 1학년 5단원 현대국어 음음 변동 네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국외음화 설명에 이어서 자, 그러면 음음 변동에는 우리가 배웠던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 대기, 그 다음에 국외음화라는 음음 변동밖에 없느냐? 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밖의 음음 변동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밖의 음음 변동이라고 해서 덜 중요한 음음 변동이 아니라 자, 비중이 큰 음음 변동들이 소개가 돼 있으니까 선생님이 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그 첫 번째 음음 변동으로 자, 모음 탈락이라는 음음 변동이 제시가 돼 있죠. 자, 그래서 모음 탈락은 자, 두 개의 모음이 결합했을 때 한 개의 모음이 탈락해 버리는 현상이에요. 자, 한 개의 모음이 탈락한 현상. 자, 대부분은 이제 동사의 어간과 자, 그에 결합하는 어미가 제시가 되었을 때 자, 어간의 모음이 대부분 탈락을 합니다. 규칙적으로 어간의 모음이 탈락을 해요. 자, 그래서 활용 양상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자, 이런 양상을 보인다는 거죠. 자, 쓰 플러스 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쓰 플러스 어라는 어떤 결합 과정은 자, 여러분이 보니까 기본형이 뭔 것 같아요? 기본형. 여러분 사전 표절을 펼쳤을 때 자, 쓰어라는 활용형이 기본형이 뭘까요? 쓰다예요. 쓰다. 자, 쓰다. 자, 기본 동사죠? 네. 쓰다라는 기본 동사에서 활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쓰다에서 활용을 할 때 자, 그 형태가 고정되어서 변화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했고 자, 형태가 변화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미라고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형태가 변화해서 고정되지 않은 부분은 여기에서 어딜까요? 쓰죠. 왜냐면 쓰다, 쓰니, 썼니, 써라, 쓰자에서 쓰라는 형태가 고정되어서 변화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쓰 부분이 바로 동사 어간이죠. 동사의 어간 부분이에요. 동사의 어간 부분이고 이 부분이 뭐예요? 자, 어미예요, 어미.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쓰다라는 동사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했을 때 자, 활용 결과값을 볼까요? 자, 활용 결과값을 보니까 써가 됐어요. 써. 자, 이 써라는 활용 결과값을 보이는데 자, 이렇게 활용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모음이 탈락했나 보세요. 자, 어간의 모음이 탈락한 것 같아요? 어미 모음이 탈락한 것 같아요? 어미 모음은 모음으로 그대로 여기 남아있잖아요. 저 의가 없을 때. 자, 모음은 여기 그대로 이 모음이 자, 그대로 남아있고 자, 어간의 모음 모음. 자, 어간의 모음 모음이 여기에서 자, 탈락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모음은 여기서 탈락해서 없어졌어요. 활용 과정에서. 그래서 활용 결과값이 써인데 자, 써라는 활용 결과값을 보면 자, 어간의 모음은 탈락해서 없어져 버리고 자, 어미 모음 모음만 자, 쌍시옷과 결합해서 써로 활용되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개의 몸이 만났을 때 한 개의 몸이 탈락한 현상. 자, 이 음음 변동의 정식 명칭은 뭐냐면 그냥 탈락 현상이에요. 자, 탈락이라고 합니다. 자, 탈락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가아서의 어떤 활용 과정을 볼게요. 자, 가아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니까 자, 이거는 이제 기본형이 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가아서를 보면 가아서 자, 동사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기본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의 기본형은 뭘까요? 써에서는 기본형이 쓰다라는 동사였는데 자, 가아서에서는 기본형이 뭘까요? 가다라는 동사예요. 자, 가다라는 동사입니다. 가다. 자, 가다라는 기본 동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간은 뭐고 어미는 뭘까요? 그러면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그렇죠. 동사 어간. 동사 어간이고 자, 아서라는 부분이 어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자, 이 부분은 우리 대학 수학력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자, 어느 부분이 됐었냐면 과연 자, 활용의 어떤 결과값을 우리가 봤을 때 자, 활용의 결과값을 우리가 봤을 때 가서로 활용을 하잖아요. 가서로 활용했을 때 과연 어떤 모음이 탈락했느냐. 여러분이 동사의 어간 가와 자, 그리고 어미 아서의 어떤 결합 과정을 봤을 때 어떤 모음이 탈락을 해준 것 같아요?
가이 어떤 몸이 탈락한 것 같아요? 기억. 기억은 잠이에요. 아.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가 동사 어간의 아 몸이 탈락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죠. 왜요? 그거를 지금 여러분이 왜요라고 질문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잘 봐요. 자, 동사의 어간의 아 몸이 탈락했는지, 자 아니면 어미의 아서에서의 아 몸이 탈락했는지 분간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부분은 동사의 어간 아 몸이 탈락했는지 아니면 아서에서의 아 몸이 탈락했는지, 자 겉으로 봐서 표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자 이거를 학자들이 어떻게 결정했냐면, 자 쓰다 탈락의 경우의 얘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자 탈락에서 보면 쓰다 동사 어간의 몸이 탈락했죠. 그러면 가다에서도 역시 규칙적으로 몸과 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어미가 아니라 어간의 몸이 탈락했다고 정하자라고 해서 학계에서 가다에서는 자 아서의 아 모음이 아니라 아서의 아 모음이 아니라 가다 동사 어간이 아 모음이 탈락했다라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라고 해서 어간의 아 모음이 탈락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렇게 모음 탈락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는 자 무조건 어간의 모음이 탈락하는 것으로 기억하자라고. 어간이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간은 항상 어미 앞에만 결합하기 때문에 뒤에 있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럼 앞에 거 모음 빼면 돼요? 그렇죠. 그게 탈락한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모음 탈락 중에서 이것을 우리가 아탈락이라고 해요. 아탈락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정식 명칭은 아탈락이라고 하는데, 자 이 아모음이 탈락은 우리가 자 다른 어떤 학술 용어로 동음 탈락이라고 합니다. 동음 탈락. 자 쓰다와 달리 모음 같은 경우 지금 가아서 같은 경우는 자 뭐예요? 자 동사 어간 동음 탈락. 자 가다의 동사 어간이 아모음과 어미의 아모음이 동일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동일한 음문이 하나 탈락했다고 해서 동음 탈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음 탈락 우리가 지금 한번 살펴본 거고,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살펴봐야 할 부분은 반모음 첨가예요. 자 이 반모음 첨가는 우리 지난 시간에 구개음만 설명하면서 반모음이라는 각주 부분의 반모음 반잠을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중모음 야, 여, 요, 유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단모음이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반모음이 결합해서 이중모음을 형성한다 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기억나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반모음 첨가라는 것은 이렇게 개념 정의를 내립니다. 자 보면 자 어간과 어미가 모두 모음일 때, 자 어간과 어미가 모두 모음일 때, 자 모음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중간에 반모음이 첨가되는 현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개념 자체가 와닿지 않죠. 자 개념 자체가 와닿지 않고 어려워요. 이 반모음 첨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간과 어미가 모두 모음일 때, 자 어간과 어미가 모두 모음일 때, 자 이 목적으로 반모음 첨가라는 음음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음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모음의 충돌, 모음과 모음이 바로 결합해버리면 우리 발음 과정에서 좀 어색하다는 거예요. 발음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 우리가 자음과 모음의 어떤 결합을 정상적인 결합으로 간주를 하는데, 자 모음과 모음이 바로 결합해버리면 그게 충돌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자음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모음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반모음 또는 다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반자음을 모음과 모음에 삽입함으로써 그러한 충돌을 막아준다는 원리가 적용된 음음 변동 현상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그 예가 나오니까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에요. 피여 자 되여 이오 아니요 보세요. 자 여기에서 피어를 보세요. 자 피어를 보면 봐봐요. 얘들아 피어를 보면 여기서 자 이 몸과 몸이 결합을 하자. 자 이 몸과
어모음이 결합을 해줘요. 자, 이 모음과 어모음은 동시에 모음과 모음이 결합을 해준 거죠. 근데 모음과 모음이 결합하면 모음과 모음이 충돌했다라고 합니다. 그 충돌을 피해주기 위해서 어떤 거예요? 중간에 반모음, 반자음을 삽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자, 여기에 그 사이에 이 사이에 어제 선생님이 설명했던 반모음 이 J로 표시하는 거 있죠. 이거를 삽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국영음 할 때 선생님이 설명했잖아. 필기 안 했어?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영문자로 반모음 이 모음을 자 제2기호로 표시해 준다라고 했잖아요. 반모음 오, 우 모음을 영문자 W로 표시해 준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손만 필기하고 머릿속에 기억은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선생님 W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음이 W라고? 반모음이 이 모음을 결합시켜줘서 결국은 어떻게 발음해 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피여로 발음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지금 현상이 적용된 부분을 보면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현상, 자 그래서 모음과 모음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발음을 해줬다는 거예요? 피여로 발음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모음 이가 중간에 삽입됨으로써 결국은 피어로 발음한 것이 아니라 피여로 발음했는데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모음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언중들이 대중들이 반모음 이 모음을 나도 모르게 삽입을 하는데 그 삽입을 한 결과의 발음이 피어가 아니라 피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평소에 발음할 때 꽃이 피었구나라는 학생도 있지만 꽃이 피었구나라고 여로 발음하는 학생도 있어요. 자 그런데 두 가지 발음 다 우리 표준 발음법상 인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 보세요. 자 그 아래 보면 피어와 피여의 발음을 모두 인정하고 있죠. 표준 발음법으로 모두 인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모음과 모음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자 모음 충돌 회피 현상이라고 합니다. 학술적 용어로 우리가 자 모음 충돌 회피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자 그래서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언중들의 어떤 노력. 자 모든 음음 변동 현상에서 언중들은 노력을 하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고 했어요? 우리 선생님 1, 2, 3당 때 다 말했죠. 발음의 경제성이요. 어떻게 하면 발음을 좀 더 쉽게 할까라는 인간의 본능적인 노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발음할 때 피어 이렇게 발음하는 것보다 피어 반모음 이를 삽입해서 여로 발음해 주는 것이 조금 더 쉽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 반모음 첨가는 자 그 음음 변동 중에 하나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자 대중들의 자 그런 노력 발음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노력이 반영돼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예요. 되어 보세요. 자 되어 보시면 자 마찬가지로 반모음이 삽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되어에서는 어때요? 자 여기 되어 있잖아. 자 여기 자 여기 여기 보세요. 되어 보세요. 여기 되에서 이 몸과 몸 있잖아. 저거 쓰는 거예요. 대어는 없어. 그냥 써야 돼. 자 되어에서 잘 봐. 자 여기서 이 몸과 역시 여기서 몸이 결합을 하잖아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자 이 몸과 몸이 결합하잖아. 여기에 또 자 뭐예요? 발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반모음 이 몸을 삽입해 주는 거야. 이 사이에. 방금 말했잖아. 발음을 좀 편하게 하려고. 자 그래서 왜 이어냐고? 자 돼 같은 경우는 지금 단모음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자 실질적으로는 오 모음에 이 모음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봐요. 일반적으로. 좀 어렵죠. 그렇죠. 어렵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어가 걸어온 길이라는 구단원을 먼저 배워야 되는데 자 구단원에서 외 모음 같은 경우는 오 모음과 이 모음이 우리 중세국어 시대에 결합해서 형성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자, 이거 먼저 안 해? 그럼 왜 부산어 먼저 안 해? 구단원 여러분 지금 2학년 언니들이 배우고 있는데 굉장히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2학년 때 지금 1학년 학생들은 조금 워밍업 차원에서 뭐 중세국어까지 미리 배울 필요는 없고 이게 지금 워밍업이에요? 구단원 한번 펼쳐보세요. 구단원은 얼마나 어려운가. 몇 쪽이에요? 이거 2학년 때까지 쓰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되어와 되여로 지금 발음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그런 어떤 발음 과정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어보다 되어가 조금 더 발음하기 쉽다라고 실제 발음하면서 되어가 조금 더 발음이 좀 쉽습니다. 돼요. 자 그런 어떤 부분이고 자 이오와 이오도 보세요. 자 이오와 이오도 마찬가지죠. 자 이오와 이오에서 지금 보면 어때요? 자 이오는 그냥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이죠. 자 모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모음이 충돌한다고 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 모음과 자 오 모음이 그냥 결합하는 과정에서 충돌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모음과 오 모음이 결합해서 모음이 충돌한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 사이에 역시 반모음을 결합시켜 주는 거예요. 쌤 확대 좀 해주세요. 확대. 자 그래서 이와 오 사이에 역시 반모음 이 모음이 결합한다라고 자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반모음 이 모음이 결합을 해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발음했을 때 이요 아니 얘들아 너희들 중학교 때 이중모음 요모음을 형성할 때 뭐라고 배웠냐면 중학교 때 선생님들께서 얘들아 자 이중모음 요모음을 형성할 때는 단모음 이모음과 단모음 오모음이 결합한다라고 배웠잖아요.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단모음 이모음과 단모음 오모음을 계속 결합시켜 보세요. 이오 이렇게 단순 결합만 하지 요 몸이 형성이 안 돼요. 자 실제 여러분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이중모음 형성 과정을 자 그냥 단모음 이모음과 오모음이 결합한다고 배웠어요. 자 근데 그 결합을 해보세요. 방금 선생님 발음한 것처럼 단순 결합을 하면 이오 이렇게만 발음이 되지 이오 이렇게 발음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몸을 발음할 때 실제 발음해보세요. 이오 여기요? 이에 이해요? 야 이어 이에 자 지금 선생님이 발음한 게 이중모음인데 그 이중모음을 발음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얘들아 단모음과 단모음을 결합시켜줬니 아니면 이중모음 이와 단모음 r을 결합시켰니? 이중모음 이와 단모음 이중모음 이를 결합시켜준 거야. 단모음 이모음을 미안합니다. 단모음 이모음을 결합시켜준 거야. 네. 단모음 이모음을 결합시키는 단모음 이모음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잡아요? 야를 발음해보세요. 야를 발음할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이모음과 단모음 r을 단순 결합해보세요. 이야 이겁니다. 야. 자 그런데 그때 배운 거 말고 선생님이 고등교육 과정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단모음 이모음과 단모음 아모음을 결합시켜보세요. 이야 이제서야 비로소 자 이중모음이 야모음이 형성됨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모음과 모음이 충돌할 때 자 지금 보면 지금 이오라고 발음하지만 자 실제로 그 사이에 모음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 반모음 이모음을 삽입시켜 줬을 때 자 뭐예요? 발음해 보세요. 이오가 아니라 이요. 자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오 아니오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아니오도 자 마찬가지로 아니오라고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음이 충돌하기 때문에 어때요? 아니오에서도 자 이 몸과 오 몸이 결합을 하죠. 여기서도 이 몸과 오 몸이 결합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사이에 뭘 삽입을 해준 거예요? 단모음 이 모음을 삽입을 해준 거죠. 자 그래서 모음을 충돌하려는 어떤 현상이 발음의 어떤 과정이 자 이런 발음의 과정이 이 부분에서 이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은 아니요 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자 이 네 가지 발음 이외에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잘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얘들아 이거야. 자 모음 충돌을 회피한 상으로 인해서 중간에 반모음 이 모음을 삽입했을 때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 네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자 뭐예요? 자 봐봐 피여 그다음 되여 그다음 이요
아니요까지 이 네 가지 발음만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음 충돌 회피를 위해서 이중모음을 삽입해서 요로 발음을 하더라도 그 발음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주의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i랑 i 플러스 5 있잖아요. 사이에 화살 이렇게 있잖아요. 산 같은 거. 저거 뭐라 쓴 거예요? i지? 반모음이 가로하고 제2 기호를 표시한 건데, 자 이게 얘들아 어제 설명했잖아. 어제 너희들 필기 열심히 했다며. 이게 반모음이잖아. 떴나 봐요. 반모음이잖아. 이게 반모음 이. 이것도 반모음 이. 쌤 G는 뭘 뜻하는 거예요? G요. J. 아 J야 네네네. J가 반모음이라는 학술 기호예요. 학술 기호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쉬워. 반모음 첨가만 어려웠고 그 다음은 너무 쉬워. 그 다음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거예요. 자, 반갑죠?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다고 하니까 선생님 딸이 요새 학습지에서 이거 배우고 있어요. 거센 소리 대기. 자, 그래서 유치원생도 하는 거니까 잘 봐. 자, 그래서 보면 그 지금 세 번째 그 밖의 음운 변동 세 번째를 보면 거센 소리 대기라는 게 있어요. 자, 거센 소리 대기는 예사 소리와 히읗 자음이 만나서 거센 소리, 키읔, 티읕, 피읕, 치읓으로 소리 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낙호, 맏형, 그 다음 뭐예요? 법학, 그렇지. 자, 이거는 굳이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굳이 선생님이 설명하면 이 히읗과 기역의 결합, 디귿과 히읗의 결합, 비읍과 히읗의 결합, 히읗과 지읒의 결합에 의해서 무엇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얘들아, 봐봐. 결국은 무엇이 형성됐다는 거니? 여기 키읔, 티읕, 그 다음에 피읕, 그 다음에 치읓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히읗 플러스 기역이 키읔, 그 다음에 디귿 플러스 히읗이 티읕, 그 다음에 비읍 플러스 히읗이 피읕, 그 다음에 히읗 플러스 지읒이 결국 치읓이 되는 거센 소리 대기가 발생하였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두음법칙 중요하죠. 두음법칙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거 역시. 그래서 두음법칙, 여러분이 두음법칙이라는 거는 어두에 특정 자음이 올 수 없다는 제약을 우리가 두음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예를 보면 리을. 초등학교 때 여러분 생각날 거야. 봐봐. 얘들아 봐봐. 남녀, 여자 보세요. 남녀에서 녀는 있잖아. 녀에서 니은이 쓸 수 있는 것은 어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자 보세요. 여자, 너희들 여자지. 여기 봐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너는 여자다라고 해요. 너는 여자야 이래요. 여자. 너는 여자라고 하잖아. 그런데 그것이 바로 어두의 니은 자음이 올 수 없다라는 제약 규정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두음 법칙입니다. 그러면 니은만 올 수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 다음 보면 어때요? 경로 노인 보세요. 경로 노인 보니까 어두가 아닐 때는 뭐가 쓰였어요? 얘들아, 어두가 아닐 때는 여기 여가 쓰였듯이 여기에 로가 쓰이지. 그런데 노인 보세요. 노인에서는 우리가 로인 그러니 할머니 로인이시죠? 그래요. 할머니는 노인이시죠? 그래요. 노인. 그러니까 어두에 역시 리을이 올 수 없다는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그런 제약 조건을 우리가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예가 있나 보세요. 설량, 양심. 설량에서 리을이 쓰일 수 있는 것은 어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양심 보세요. 양심에서는 우리가 너 양심이 없구나, 너 양심이 없어 라고 해요. 너 양심이 없구나 라고 해요. 너 양심이 없구나 라고 하잖아. 이 두음 법칙이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가 어디예요? 북한이 두음 법칙이 적용을 받지 않잖아. 노동신문. 너 오늘 노동 많이 했구나. 그 다음에 여자도. 이 여자가 왜 그래?
이런 부분 법칙이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가 북한이잖아. 반면에 우리 남한은 부분 법칙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어두의 니은 또는 리을이라는 자음이 올 수 없다는 제약 규정이 바로 부분 법칙이다 라고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 부분을 다시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 이야기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면 발견 활동 보세요. 자, 다음 상황에서 수아가 당황한 까닭을 말해보자. 자, 지금 카톡을 주고받고 있어요. 자, 영준이가 이렇게 말하지. 영준이가 야, 수아야 너 뭐 좋아해? 라고 해서 발음 나는 대로 그대로 써버리는 자, 그런 어떤 표기법이 오류를 범하고 있죠. 자, 범하고 있더니 수아가 뭐라고 해요? 난 꽃이 좋아 라고 해서 역시 발음 나는 대로 그대로 표기를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글 맞춤법의 규정을 두 학생 모두 위반하면서 지금 의사소통을 주고받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영준이가 응 했어요. 자, 이렇게 발음 나는 대로 그대로 표기하고 우리 어법에 맞지 않게 표기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뭐가 돼 있어요? 못 알아듣고 의사소통에 오류가 생겨. 왜냐면 발음 나는 대로 표기했을 때 그 의미를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냐면 의미의 이중성이 발생하기 때문이야. 자,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 이중성이 발생하고 있니? 꽃이랑 꽃. 봐봐 아가들아. 아가들 감사합니다. 꼬치 봐요. 자, 꼬치가 우리가 실제 자, 나무 막대기에 껴서 먹는 음식을 말하느냐, 아니면 실제 수아가 바라고 있는 그 아름다운 꽃이냐. 자, 이런 어떤 의미 이중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우리 한글 맞춤법에서는 자,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적음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결국 영준이는 수아가 바라는 걸 줬어요? 아니면 먹는 걸 줬어요? 먹는 거. 자, 먹는 걸 줬더니 수아 표정이 어때요? 떨떠름. 당황해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으로 여러분이 한글 맞춤법 규정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우리 일상적 의사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수아는 영준이에게 자신이 꽃을 좋아한다고 알려줬는데 자, 영준이가 꼬치를 선물로 줘서 당황했을 것이다. 이거 뭐 굳이 적을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교과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영준이가 수아에게 엉뚱한 선물을 한 것은 수아가 문자 메시지를 소리 나는 대로 적었기 때문이다. 소리 나는 대로만 적었기 때문이죠. 표음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냥 소리 나는 대로만 적었기 때문에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데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처럼 자 보세요. 이처럼 자, 글을 소리 나는 대로만 적으면 상대방이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문제를 선생님이 방금 말씀드렸죠? 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1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해놓았다. 자, 제1장 제1항 보세요. 자,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하는 원칙을 한다.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 거. 자, 소리대로 적되 자,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자,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자,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지금 자, 영준이하고 수아는 대화 과정에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는 자, 규정은 철저히 지켰어요. 근데 어떤 규정을 지키지 않았어요? 1장 1항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이 규정을 무시한 채 자, 대화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1장 1항 자, 한글 맞춤법 제1장 1항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어보고 표기와 비교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나무 실제 발음해보니까 그냥 그대로 나무죠. 구름 실제 발음해보니까 표기 그대로 그냥 발음이 이루어지죠. 하늘 역시 표기 그대로 발음이 이루어지죠. 따라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표준 발음법의 어떤 규정에 자, 부합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글은 말소리를 그대로 기호로 나타낸 표문자이므로 자,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자, 나무를 비롯해서 구름, 하늘 등은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예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나무, 구름, 하늘.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꽃을 예로 들면 꽃이 꽃만을 바라보면 꽃이 꽃만처럼, 자, 꽃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음운 변동이 발생해서 다르게 발음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공부할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꽃이 꽃만에서 어떤 음운 변동이 발생하느냐. 자, 보세요. 디귿에서는 꽃이라고 해서 치읓 받침이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꼬치에서는 어때요? 자, 꼬치에서는 발음할 때 여는 법칙이 일어나죠? 자, 음절말 종성 받침 치읓이 후행하는 뭐예요? 이 모음의 연음이 되죠? 꼬치. 꽃만 보세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디귿으로 변동된 이후에 뭐가 발생해요? 비음화가 2차적으로 발생하죠? 자, 그래서 두 번에 걸친 음운 변동. 꽃만에서는 1차 변동, 2차 변동. 자, 이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후에 비음화가 발생한, 자, 그러면 소리 나는 대로만 적어준다면 우리가, 자, 이렇게 봐봐. 꽃이, 꽃만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자, 표기를 한다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아까 수아와 누구죠? 이름이? 수아랑 누구였어? 영준이의 대화에서처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따라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만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결과값으로 표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를 그대로 꽃이 꽃만이라고 적는다면, 자, 이들이 꽃과 관련된 단어라는 것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형태를 고정하여 적는 것이다. 자, 형태를 고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인식하면 돼요? 형태 소위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 형태 소위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형태를 고정하여 적는다는 것을 우리가 형태 소위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이 바로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이다. 자, 이것이 바로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이고, 자, 한편 띄어쓰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글맞춤법 제1장 총칙 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해놓았어요. 자,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자, 개별 독립된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는 단어들은, 자, 그런 독립된 단어들은 무조건 띄어쓰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셔야겠죠. 자,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의 뜻을 적어보자라고 했어요. 자, 보면 나, 물, 좀, 다, 오에서 각 개별 단어가 띄어쓰기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서 다양한 의미로 의미 이중성이 발생한 거예요. 자, 원래 자, 이것이 어떻게 띄어쓰기가 되어야 되죠? 개별 독립된 단어로 보면 나, 물, 좀, 다오 이렇게 원래 띄어쓰기가 이루어져서 표기가 되어야 되죠. 자, 그런데 붙여 쓰다 보니까, 자, 어떤 이중성이 발생하냐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 나, 물, 좀, 다오. 나에게 물을 달라는 의미. 나물 좀 다오. 자, 실제 나무를 달라는지 물을 달라는지 두 가지 의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미의 이중성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물을 달라는 건지 아니면 나무를 달라는 건지, 자, 이런 어떤 의미 이중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띄어쓰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이 문장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나, 물 좀 다오. 자, 그 다음에 나물 좀 다오처럼 단어를 띄어쓰어 말하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또한 상대방도 그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의미 정확한 전달. 자, 그리고 상대방도 그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띄어쓰기 기본 단위를 단어로 삼은 것은 뜻을 가지고 있다. 자, 단어로 삼은 것. 띄어쓰기 기본 단위를 단어로 삼은 것은, 자,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홀로 쓸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띄어쓰기를 기본 단위를 단어로 삼은 것은 자, 두 가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홀로 독립되어서 쓸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이 단위이기 때문에 띄어쓰기 단위로 단어를 삼았다. 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밖에도 한글 맞춤법은 여러 조항이 있는데 자, 우리는 이러한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하고 잘 활용해서 자, 교양 있는 표기 생활을 하려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활 속에서 문제 볼게요. 자,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고려해서 다음 건의문에서 잘못된 표기를 찾아 바르게 고쳐보자. 자, 시청 건의 게시판이에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땡땡 골목길을 지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골목길은 가로등이 적어서 밤이 되면 몹시 어둡습니다. 그곳을 지날 때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뿐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땡땡 골목길에 가로등을 더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자, 원래 이거 시간을 좀 충분히 갖고 여러분이 스스로 수행해야 되는데 시간이 앞으로 4시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잘못 표기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끝나고 몹시 꺼라고 자, 이것을 제대로 수정을 해주니까 끝나고 몹시 거라고 이렇게 어법에 맞게 제대로 표기를 해준 거예요. 한글 맞춤법 제1항의 원칙에 따라서 자, 고친 표기를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집중하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자, 그러면 다음 규정을 참고해서 띄었어야 할 곳에 표시를 해보자. 자, 제1장 제2항을 볼까요? 자, 표준발음법 제1장 제2항 문장이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자, 제5장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제5장 제42항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제5장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다만 자,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려 쓰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자, 여기에 문법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볼 텐데 자, 방금 살펴본 대로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고 조사는 그 앞말에 붙였음을 원칙으로 하죠. 자, 조사가 뭐예요? 조사. 얘들아, 조사가 뭐지? 조사? 꾸며주는 말이 아니라 체언에 결합해서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에 결합해서 문법적 관계를 드러내는 자, 품사를 우리가 조사라고 해서 도와준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배웠던 조사에 뭐가 있어요? 격조사도 있고 보조사도 있고 접속조사도 있어요. 자, 격조사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요? 격조사. 자, 문장 성분을 주어로 만들어주는 주격조사, 문장 성분을 목적어로 만들어주는 목적격조사 을을, 그 다음에 자, 문장 성분을 부사어로 만들어주는 부사격조사 뭐 에게 뭐 깨서 굉장히 많죠. 와로. 자, 그 다음에 자, 문장 성분을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관형격조사 의.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문장 성분을 서술어로 만들어주는 서술격조사 이다. 자, 또 뭐 배웠죠? 어떤 조사 또 배웠니? 자, 격조사가 그렇고. 자, 보조사 예를 들어서 뭐 배웠니? 자, 체언에 결합해서 뜻을 보충해주는, 더해주는 조사를 보조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은, 는, 만, 도 이런 것들 있어요. 은, 는. 그 꽃은 예뻐할 때 은은 자, 주제의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 예를 들어서 너만 그걸 안 했니? 라고 할 때 만은 한정의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 너도 그것을 했구나 라고 했을 때 도는 또한 역시의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 예를 들어서 자, 그 다음에 격조사, 보조사 말고 접속조사라는 것도 있어요. 접속조사. 너랑 나랑 할 때 접속조사 랑, 너와 나 할 때 와라는 접속조사. 자, 이런 다양한 어떤 조사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조사들은 반드시 그 앞말, 즉 체언이라는 그 앞말에 반드시 붙였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존명사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조금만 더 이렇게 미안해요. 자, 의존명사는 결합 조건이 있어요. 자, 얘들아, 관형어, 문장 성분, 관형어라는 게 있어요. 플러스 의존명사.
플러스 조사. 자, 이것을 선생님이 왜 써주냐면 이거는 대학 수학력 시험에서도 활용이 되고 출제가 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관형어 플러스 의존명사 플러스 조사는 자, 이런 어떤 형태가 하나의 어떤 뭉텅이로 다녀요. 그래서 자, 의존명사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식해주는 관형어라는 문장 성분이 있어야 되고, 의존명사 뒤에는 조사가 결합해도 되고 결합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통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의존명사라는 건 뭐냐면 이런 어떤 관형어가 위치했을 때 자, 후행한 어떤 체언으로 활용되는 명사, 그러니까 독립되어 쓰이지 못해요. 자, 독립되어 쓰이지 못하고 자, 관형어와 결합해서 쓸 수 있는 명사를 우리가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해서 수라는 게 의존명사예요. 그럴이라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면서 뒤에 가라는 주격조사와 결합을 했죠. 그런 어떤 예. 또 뭐가 있냐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거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거야 해서 바. 그 바가 바로 의존명사예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이라는 관형어에 바라는 의존명사가 결합을 하고 그 뒤에 가라는 주격조사가 결합을 해요. 자, 예를 들자면 너 갈 데가 없구나. 너 갈 데가 없구나. 그래서 대가 의존명사입니다. 갈이라는 관형어에 자, 뭐예요? 뭐가 결합했어요? 대라는 의존명사가 결합하고 거기 뒤에 가라는 주격조사. 자, 그렇게 자, 관형어 뒤에 결합하는 명사를 우리가 의존명사라고 하는데 독립적으로 쓰인다고 못 쓰인다고? 못 쓰여요. 자, 못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형어와만 결합을 해줍니다. 자, 그 의존명사는 자, 그런데 문제는 의존명사는 명사예요, 명사가 아니에요? 의존명사는 명사예요, 하위범주니까 명사지. 그러니까 명사이기 때문에 자, 그것도 하나의 단어로 봅니다. 자, 그것도 하나의 단어로 보기 때문에 띄었어요, 무조건.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보면 의존명사는 명사이기 때문에 단어로 보고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띄어쓴다라는 어떤 규정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 부분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 라고 했더니 얘들아 이렇게 띄었었어. 여기까지만 할게. 자, 이거 좀 필기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보면 기영도의 엄마 걱정이라는 시인데 자, 띄었을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열무 띄어쓰고 30 단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니까 띄어쓰고 자, 단을 시장에 간 우리 엄마 각각의 단어 안 오시네. 자, 해는 시든지 오래. 지가 여기서 의존명사예요. 시든이 관형어고. 자, 조사는 결합하지 않았죠? 자, 나는 뛰고 찬바처럼 뛰고 방에 뛰고 그 다음에 아무리 뛰고 천천히 뛰고 숙제를 뛰고. 왜? 각각이 독립된 단어이기 때문에. 자, 엄마 뛰고 안 뛰고 오시네. 각각이 독립된 단어니까 뛰는 거예요. 대추님, 그 다음에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모두 독립된 개별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표시해두고 공부해두세요.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